신데렛 논문 통계 분석 연구원입니다. 제18강 PLSSM의 구조 방정식 모델 구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조 방정식 모델이라 함은 첫 번째는 측정 모델이 있는 거예요. 측정 모델. 이 측정 모델은 뭐냐면 다른 말로 외부 모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구조 모델이 있잖아요. 이 구조 모델이 있어요. 구조 모델. 이거는 담재 변수 간의 관계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 이거를 우리는 이너 모델 이렇게 해서 내부 모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조 방정식 모델이라 하면 이거를 두 개를 합한 거, 이 두 가지를 합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구조 방정식 모델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야 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수축 실습이어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이제 준비를 할 건데, 우리가 먼저 측정 모델을 그릴 거냐, 구조 모델을 그릴 거냐, 이것을 순서를 정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뭐, 구조 모델을 먼저 만들고, 다음으로 측정 모델을 만들어도 되고, 역으로 측정 모델을 먼저 만들고, 다시 다음으로 구조 모델을 만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순서는 이쪽에 있지만 우리는 보통은 그냥 측정 모델을 먼저 이렇게 구축하고 다음으로 구조 모델을 이렇게 구축하는 방법을 많이 또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강좌에서도 이런 이제 절차를 거칠 텐데요. 그런데 이 그리기가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이 두 가지가 이제 동시에 거의 이루어지는 그런 방법을 이제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프로젝트가 이제 이번 주제인데요. 이 스마트폰 프로젝트를 이제 여러 번 만들어 보았지만 또 이번 실습에서도 한번 또 만들고 또 그림 그리는 거를 한번 실습하려고 해요. 근데 이 그림의 내용 속에는 이러한 이제 모델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요 모형은 이제 뭐냐면 CREP라고 해서 기업 명성, 레퓨테이션을 말하는 거거든요. 기업 명성인데 기업 명성이 지금 화살표를 보니까 어때요? 화살표를 보니까 안쪽으로 이렇게 다 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형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불러요? 형성적인 측정 모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의 경우는 지금 화살표가 오른쪽에 보니까 바깥쪽 이렇게 다 나갔죠. 그래서 이런 모형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요? 반영적 측정 모델이다. 이런 연습을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이라고 하는 변수는 단일 측정 변수 이렇게 선택이 돼 있어요. 이게 단일 측정 변수잖아요. 단일 항목으로 실제 사용이 이제 측정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일 항목 잠재 변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다수 항목 잠재 변수가 되는 건데 왜냐하면 측정 변수가 하나 이상이잖아요. 하나 이상이고 예, 이상이어서 우리는 다수 항목이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수 항목 잠재 변수로 이 상호작용성 인터라는 것이 이제 그림을 그릴 때 반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습하기에 앞서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통계 실습 5-2인데 저희 교재 183페이지에 나옵니다. 제5장 183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이제 실습할 건데 제목이 뭐냐면 프로젝트명은 스마트폰 프로젝트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구조 방정식 모델을 이제 만드는 것을 실습하라는 거고요. 데이터 파일은 제5장에 이제 제시된 스마트폰 데이터고요. 결칙치가 전혀 없는 데이터다. 그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통계 실습 5-2를 스마트 PLS 4.0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PLS 4.0 프로그램으로 들어왔습니다. 현재는 아무 프로젝트도 없이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스마트폰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New 프로젝트를 클릭해 주세요. 이름을 줘야 되는데 스마트폰 프로젝트라고 적겠습니다. 스마트폰
잠깐 띄우고 프로젝트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크리에이트 눌러주세요. 화면에서 왼쪽에 이제 보시면은 임포트 데이터 파일이 있을 거예요. 임포트 데이터 파일 누르시고요. 누르셨으면 지금 현재 데이터 파일에 5장에 와 있네요. 제가 바탕화면에 있는 스마트 PS4 구조방정식 모델 데이터 파일 안에 5장으로 들어왔고요. 이 5장에서 스마트폰 데이터를 선택하시고 열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런데 항상 이거 할 때 좀 잘못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한번 혹시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 한번 확인해 보셔요. 이쪽을 잘 안 불러져 가지고 그런 상태가 되면 이 콤마를 항상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잘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두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이렇게 또 에라가 또 발생되는 거 있었죠. 이 에라를 물음표를 지워주시고요. 백스페이스로 지워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다 보시면 되는데 이상 없이 잘 됐고 다 대부분은 지금 보니까 이 스케일이 다 연속형 변수로 되어 있는데 성별만 지금 바이너리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바이너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 여기 그 미싱 밸류 트리트먼트를 하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미싱 밸류가 없는 데이터로 지금 실습하는 거니까 여기는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임포트를 클릭해 주세요. 하면 우측 하단에 있습니다. 임포트. 그러면 이제 우측에 기술 통계량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우측 상단 제일 왼쪽에 백을 눌러주세요. 백 클릭하시고 이제 크리에이트 모델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모델 타입은 네 가지 모듈 중에서 뭘 선택하냐면 PLS SM이니까요. 선택해 주시고요. 모델 이름은 교과서 185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스마트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모델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모델 세이브 이렇게 하면 이제 하얀 이 백지 캔버스가 나왔어요. 그림 그리기 창이 나왔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이제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걸 할 거냐면 여기서부터 지금 포까지가 있는데 이 포는 이제 우리가 측정 변수를 사용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글로벌 스케일이 하나 있어요. 이 글로벌 스케일은 그 형성적 측정 모델에서 집중 타당도를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측정 변수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용할 필요가 없거든요. 여기는 그대로 두시고요. 다만 어디에서부터 1부터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2를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내려와서 4번까지만 선택하시면 돼요. 이거를 왼쪽 마우스 누른 상태에서 끌고 오세요. 우측으로 끌고 오셔서 이게 레프가 아니라 지금 이거는 CREP로 제가 이렇게 교재해 놨으니까 명칭을 잠재 명수 명칭을 레프가 아니라 어, CR 아이고 영어로 CREP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CREP 네 문자로 하시고요. 엔터키 쳐주세요. 그리고 방향 전환을 하겠습니다. 이거 누른 상태에서 툴박스에서 우리가 툴에서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라 이렇게 누르시고요. 그다음에 조금만 오른쪽으로 옮길게요. 옮기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모델은 CRP 모델은 형성적 측정 모델이잖아요. 교재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여기를 클릭한 상태에서 우측 클릭, 마우스 우측을 누르시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메뉴에서 인버트 매저먼트 모델을 선택하시면 반영적 측정 모델에서 이제 뭘로 바뀔까요? 형성적 측정 모델로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화살표 방향이 바뀌었죠. 두 번째는 내비입니다. 내비. 내비 항해 용이성인데요. 여기서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페이지 다운으로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왼쪽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오른쪽으로 가셔요.
놓으시고 엔터키 치면 되겠죠? 랩이니까. 엔터키 치시고 왼쪽으로 이제 돌려주세요. 그림을. 왼쪽으로 돌려주시고 그림 위치가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맞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어, 모델인데 인터 모델이에요. 이것도 반영식 측정 모델이네요. 인터 1, 2, 3가 있네요. 자, 인터 1, 2, 3를 선택하시고요. 이걸 오른쪽으로 가져가세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져가셔서 누우시면 돼요. 인터니까 엔터 키 그대로 키보드에서 엔터. 그리고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누른 상태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수직을 맞춰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그려야 되는데 RS라고 있죠. RS가 반응 속도잖아요. 반응 속도인데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 화면에 다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우측으로 가보세요. 화면 우측에 제일 밑에 보시면은 지금 100%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를 마우스로 눌러가지고요. 선택해가지고 왼쪽 마우스 클릭하셔가지고 왼쪽으로 조금만 가세요. 그럼 한 86% 정도가 선택이 됐죠? 86% 정도 해주시고요.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서 왼쪽 우리 지표 관리 창에서 RS를 선택하겠습니다. RS가 있어요. RS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이제 다시 이렇게 페이지 다운 4까지 있죠?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서 왼쪽 마우스 다시 누른 상태에서 끌고 와서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그다음에 방향 바꾸고요. 수직을 또 맞춰주세요. 그림 수직으로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다 맞췄죠? 이제 맞췄으면 이제 왼쪽 외생 잠재 변수들은 다 이제 측정 모델 다 그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생 잠재 변수 모델 중에서 PU하고 PEU가 있어요. 먼저 PU를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PU 지각된 유용성인데요. 여기서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페이지 다운 5개가 있네요. 이거를 끌고 가서 이렇게 위치를 좀 잡으시고 놓으세요. 그래서 엔터키. 그다음에 방향을 상단으로 옮길게요. 우측으로, 위로 옮길게요. 위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요거를 잠재 변수하고 측정 변수 사이 거리가 길다 그러면 이렇게 다 선택하시고 마우스로 이렇게 왼쪽 마우스 누른 상태에서 선택이 되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마우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내리세요. 내리면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간격을 좀 줄여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PEU가 있어요. 지각된 사용 용이성이라고 해서 1부터 시작해서 Shift 누른 상태에서 5까지 있으니까 선택하시고 우측으로 끌고 가세요. 엔터키 쳐주시고요. 그림이 이제 교재 184하고 똑같으니까 잘 됐네요. 수평 수직만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이를 또 그리겠습니다. 이제 맥개변수 그렸고 로이 이것도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선택하셔가지고 오른쪽으로 끌고 가세요. 끌고 가서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로이 방향이 이제 맞네요. 맞으니까 조금 왼쪽으로만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옮겨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AU가 나오는데 AU는 뭐냐면 측정 변수가 act time, 이렇게 actual time이라고 해서 실제 사용 시간에 실제 사용이에요. 실제 사용 시간이 이제 그 우리 스마트폰 실제 사용 시간인데 이걸 선택해가지고 마우스 선택한 다음에 이제 우측으로 가서 위치에 갖다 놓으시고 이거를 잠재 변수명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걸 뒤로 가서 뭐라고 바꾸냐면 AU라고 이렇게 바꿔주세요. AU. 이렇게 하고 엔터키 치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나왔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뭘 그렸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측정 모델을 다 그렸어요.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화면 상단을 보세요. 보시면은 여기 커넥트가 있어요. 커넥트를 클릭하시고 이제 가설 관계를 선으로 연결할 거예요. 자, CRP를 교재처럼 연결할 건데요. CRP를 선택한 다음에 CRP를 선택한 다음에 끌어다가 로이에다 갖다 놓으세요. 두 번째는 내비에서 이제 누른 상태에서 PU로 갖다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내비에서
내비에서 다시 어디다 갖다 놓냐면, 어, PEU로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인터도 마찬가지로 인터에서 클릭해서 PU로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인터에서 다시 PEU로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요. 그러다 놓으세요. 그 다음에 RS를 선택해가지고 PEU에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PEU에서 PU로 갖다 놓을 거예요. 이렇게 밑에서 위로 올리시면 돼요. 갖다 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PU가 이제 선에 나오니까 이게 조금 거슬리잖아요. 이 PU를 왼쪽 마우스를 클릭하셔가지고 이 잠재 변수명은 옮길 수 있어요. 어디든 옮길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옮겨가지고 이렇게 갖다 놔도 돼요. 여러분들이 편안한 위치에 갖다 놓으시면 이제 선에는 없잖아요. 글자가 이렇게 잠재 변수명을 이런 식으로 갖다 놓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선을 그려야 되는데 여기에서 PU를 선택한 상태에서 로이로 이렇게 갑니다.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PEU에서 끌어다가 다시 로이에다 갖다 놔야 되네요.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요. 로이에서 AU로 또 갔네요. 이렇게 AU로 가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다 됐는지 이제 확인해 볼게요. 요거 화살표 몇 개 받았나요? 2개 받은 거 맞죠? PU는 2개 받았고요. 요 밑에 PEU는 3개를 받았네요. 맞고요. 로이도 3개를 받았죠? AU는 하나를 받았네요. 그래서 다 완성이 이제 됐잖아요. 이렇게 구조방정식 모델을 다 이제 그린 겁니다. 이렇게 그렸으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이제 세이브를 해야 되겠죠. 화면 상단 좌측에 보면 아이콘이 있어요. 세이브 클릭.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림 그리기가 맞춰졌어요. 그래서 백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백으로 뒤로. 그 다음에 이렇게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또 들어가 볼게요. 있는지, 그린 것이 잘 그려졌는지 다시 스마트폰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그림이 이제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그려졌구나. 이거를 이제 확인하시고 이제 앞으로 이제 할 일은 뭐냐면 이제 추정을 해야 되겠죠. PLS SEM 알고리즘을 하거나 또 부트스트래핑을 하거나 다른 어떤 기능들을 이제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8강 PLS SM의 구조 방정식 모델 구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